자, 이런 거 많이 보나요, 여러분? 뭐 슈퍼 수성, 뭐 지구와 같은 뭐 발견, 뭐 이런 거. 여기 뭐 핫 주피럴, 여기도 뭐 아이고 이거 영어구나.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뭐 외계 행성이 많이 발견되고 뭐 지구와 같은 게 발견되고 이런 거 뉴스에서 좀 본다 그러면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볼까요? 아, 많이 보네요, 그죠? 날 건들지 마라 그러고 끄떡끄떡 안 하는 학생도 있긴 있는데, 어,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진짜로 많이 발견돼요. 진짜로 많이. 그리고 실제로 그 발견되는, 그러니까 외계 행성이란 거 뭐냐면 태양계 바깥에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4.2광년에 있어요. 4.367광년 뭐 그렇게. 그러니까 빛으로 4년 이상 거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이거든요. 그럼 그 별에도 지구 비슷한 일을 돌덩이들이 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행성. 그런 것들을 엑소플래닛, 즉 외계 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행성에 돌 때에 그런 행성들의 대기 성분까지도 다 분석을 합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보면 이제 태양 같은 별이 있고요. 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 같은 별에 이제 이러한 지구와 같은 뭐 어떤 행성이 쫙, 그러니까 별은 항성이고요. 그다음에 지구, 뭐 화성, 금성 이런 애들은 행성이라고 불러요. 플래닛. 예? 그래서 플래닛가 도는 거예요. 돌다가 요 빛이 있는 요 태양하고 그다음에 요 행성이 딱 들다가 여기 보면 대기권 있잖아요. 대기권에 요 부분이 딱 얼라인이 돼요. 물론 이제 항상 되는 게 아니니까 요 순간을 자체돼. 얼라인이 되면 이 별에 있는 이 별에서부터 오는 포톤이 광자가 오다가 요 대기권을 이 별의 이 행성의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광자가 오다가 그 대기에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다. 그럼 수소 원자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수소 원자에 흡수가 되는 만큼 그 수소 원자에 해당하는 업소rb션이 일어나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업소rb션 스펙트럼이라는 거 있죠. 수소는 이렇게 생기고 뭐 산소는 저렇게 생기고 탄소는 다르게 생기고 이렇게 지문 비슷한 거 지문. 그래서 이 업소rb션 스펙트럼이란 걸 보면 아 이게 무슨 원소구나 이거 무슨 원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제 그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도 또 외계의 어떤 별의 그런 성분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외계 행성을 찾고 연구하는 이유를 한번 말해볼까요? 이거는 저 학생 한 3명 정도만 한번 손 들고 얘기를 해보시고 앞에 선생님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계 행성을 찾고 연구하는 이유는 여기 와서 얘기하면 돼. 와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네. 잘 보이십니까? 보여요. 예. 예, 자세한 잘 모르는데 이제 그냥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는 지구 말고도 다른 행성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가 해서 외계 네. 행성을 찾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로서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행성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냐 해서 연구하고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땡큐. 뭐 답을 2개나 얘기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뭐 보니까 공부 잘하는 모범생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충 답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되지만 실제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정답이 아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국은 진화론 때문이에요. 왜 무슨 소리죠? 진화론이란 게 뭐예요?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나야 되죠. 그죠?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리고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2가지 조건이 뭐예요? 하나는 좋은 조건, 하나는 오랜 시간. 그러면 무생물에서 생물체가 생겨난다는 것이 이제 진화론이잖아요. 맞아요? 끄덕끄덕 좀 해봐요. 맞으면. 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규모를 한번 보죠. 자, 우리 은하계가 작은 은하에 속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은하들을 이렇게 실제로 스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초기 한 10몇 년 전 대라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것도
요 가운데에 지구가 있다고 보고 요 끝에 있죠. 요 끝에가 2억 광년 정도 돼요. 2억 광년. 그러니까 빛이 2억 년 가는 거리에 있는 은하들을 다 스캔을 해서 여기 보면 보이지도 않는 점 있죠. 점. 여기 막 보이지도 않는 점들. 요런 점들이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 근데 우리 은하는 좀 작은 은하인데 그 빛의 우리 은하는 작은 은하인데 그래도 우리 은하의 지름을 한 10만 광년으로 보거든요. 10만 광년. 무시무시하죠.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 다시 말해서 우리 은하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10만 년이.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우리 은하에 별들이 2천억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2천억 개. 그러니까 태양계가 2천억 개 있다는 얘기예요. 2천 개도 아니고 억 개도 아니고 뭐야? 2천억 개. 세상에나. 상상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우주에 추정되는 이러한 은하들이 2조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상에나. 근데 이제 이런 2조 개가 있다고 하나하나 쉬어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까지 2조로 알려져 있다가 작년 총과 재작년 총과 있던 기억이 안 나는데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아, 틀렸다 계산이. 그거 아니고 실제로 2천억 개일 것이다 이러고 나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뭐 몇 개 있다, 뭐 이게 맥광 실제로 그다음 우리 은하가 이제 나선 은하로 알려져 있잖아요. 나선 은하 아니라는 논문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얘기예요? 잘 몰라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예측한 거지. 여러분 교과서엔 뭐 크기가 얼마, 별 몇 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이과인 학생들은. 근데 그런 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제 추정되어지는 추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가 진리가 아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주제는 그건 아니고 주제는 뭐냐면 엄청 많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은하 하나에 이제 2천억 개의 별이 있다면 그 별 태양계 중에 몇몇 태양계에는 지구와 같은 정말 딱 적당하게 만들어진 행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성이 3억 개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은하만 3억 개가 아니라 개입니다. 예, 거의 겨이가 아니라 개. 3억 개의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면 당연히 어딘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온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뭐 진화 안 믿죠? 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외계 생명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견지에서 이제 외계 이제 이런 행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계 행성 찾는다는 그게 무슨 의미고 여기서 뉴스에서 뭐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뉴스 아티클인데 이게 이제 2020년 거네요. First Direct Image. First Direct Image가 뭘까요? 뭐냐면 2020년에 처음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고전에는 못 봤다는 얘기죠? 네,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직접 관측했다는 얘기인데 직접 관측했다는 게 이게 뭐냐면 composite image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비디오가 아니라 요 맨 위에 밑에 보면 2009년부터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 사진처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이 왜 까맣냐면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밝은데 이것을 이제 optical nulling이라고 그래요. NULL, optical nulling.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손전등 여기 이제 위에 이제 백열전구가 있는데 백열전구 이렇게 쳐다보면 밝아가지고 그 백열전구 옆에 있는 뭐 이런 게 잘 안 보이는데 그거를 손으로 가리면 그 옆에가 보이죠. 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망원경의 가운데 이제 별을 보면 그 별들을 이렇게 딱 가리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성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there's a catch. there's a catch가 이제 이디엄입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그런지 모르는데 영어 선생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그런데 몰랐던 사실 있지롱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몰랐던 사실이 뭘까요? 이러한 정도로 보이려면 여기 보세요.
이러한 정도로 보이려면 크기가 커야 돼요. 어느 정도로 크냐? 여러분 목성 알죠? 우리 목성. 목성에 지구를 넣으면 지구가 몇 개 들어갈까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자, 선생님 해볼게. 1번은 100개. 1번은 10개, 2번 100개, 3번 1000개, 4번 10,000개. 1, 2, 3, 4 중에서 손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자, 10, 100, 1000만. 시작. 손가락. 3번? 야, 4번. 10,000개도 있네. 굉장히 통들이 커요, 학생들이. 예, 1300개가 들어가요. 1300개. 이게 무슨 얘기야? 무지무지하게 커요. 맞죠? 근데 아까 보인 것 같, 이게 이제 그 엑소플래닛 웹사이트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맨 왼쪽이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광년, 300광년, 400광년 떨어졌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플래닛 매스예요. 주피터를 원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목성의 20배, 목성의 15배, 목성의 5배 뭐 그렇죠. 최소한 목성의 2배. 이렇게 돼야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가장 가장 클리어하게 보인 그 사진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보면 왼쪽에 이게 가장 클리어하게 보인 외계 행성 사진이고 이제 오른쪽이 태양 같은 별인데 이제 널링을 이용해서 이제 가린 거죠. 얼마나 자세하게 보여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이 별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뭐 어떤 색깔이고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가 이제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옛날에 기술이 안 발달돼서 그렇고 이제 제임스 웹을 이용하면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제임스 웹으로 처음 찍은 이제 요게 스타예요. HIP 뭐 65426이라는 별인데 요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세 번째 그림 보면 요 별은 아까 말한 optical 널링으로 가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이 별에 빛나는 행성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자세하게 보여요? 뭉뚱그레 보이죠? 뭉뚱그레. 이거 네. 뭉뚱그레. 그러니까 제임스 웹을 써도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아까 이런 것도 아까 말한 목성보다 커야지 이렇게 보여요. 목성보다 훨씬 작으면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못 봐요. 내가 아바타가 머리를 좀 흔들고 있어요. 못 봐서. 그럼 이건 뭐죠? 여기 보면 A rocky super earth in the habitable zone. 그래서 이거는 지구보다 약간 큰 지구와 같은 게 발견됐는데 막 이런 게 뉴스에 계속 나와요. 이런 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뭐 질문한 거 보면 거짓일 것 같은데 그죠? 사실이에요. 어이? 못 본다며. 뭐가 사실이죠?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말 건데 하나는 트랜짓 방법이야. 뭐 문자 그대로 트랜짓.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정부를 돌고 있다가 손으로 가리면은 좀 어두워지고 손을 치우면은 밝아지고 손가락 한 개로 가리면 조금 어두워지고 손가락 두 개로 가리면 좀 더 어두워지고 뭐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별을 행성이 이렇게 돌다가 그러니까 이제 모양으로 된 채로 보여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에처럼 되면 절대 못 보고요. 이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처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다가 여기 맨 왼쪽에 보세요. 1, 2, 3 있죠. 자, 1 이만큼 광도가 별의 광도. 2, 별이 좀 어두워졌다. 3번이 제일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임스 웹 데이터입니다. 제임스 웹으로 이렇게 쫙 오다가 맨 위에 살펴보세요. 쫙 오다가 확 어두워졌죠. 그래서 이게 얼만큼 어두워지고 이 어두운 것이 얼만큼 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 행성의 크기가 얼마고 행성이 이 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고 뭐 어떤 속도로 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해내는 거예요.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오차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별의 이런 빛의 성분을 보고서 또 이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 이제 이 제임스 웹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다른 것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starlight이 쫙 오다가 가려지니까 여기 starlight blocked by the planet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3 p.m., 4 p.m., 5 p.m.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볼티모어는 왜냐하면 그 우주 센터가 그 존스 홉킨스에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이 이제 볼티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센터에서 이제 한 거고요. 이거 보면 2022년 어거스트 작년에 이제 그 제임스 웹이 디플로이 되자마자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레이디어 빌라스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 이제 이렇게 위성 그 행성들이 도는데 사실은요 행성과 태양이 같이 서로를 도는 건데 태양이 워낙 무거우니까 태양은 별로 안 움직이고 이제 행성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행성하고 태양하고 크기 차이가 별로 없고 서로 가깝게 있으면 서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소플래닛이 돌 때 이 항성, 즉 태양 같은 이 별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거를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레디오 빌라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간접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이제 케플러라는 이제 제임스 웹 나오기 전에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망원경이에요. 연로하셔서 은퇴하셨어요. 케플러 망원경으로 나온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것들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퀴즈입니다. 1, 2, 3이에요. 1번. 이것은 사진이다. 2번. 이것은 그림이다. 3번. 이 중에 반은 사진, 반은 그림이다. 자, 1, 2, 3 해보겠습니다. 1번 사진이다. 2번 그림이다. 3번 반반이다. 자, 손가락 시작. 3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3번 많이 나오네, 진짜. 1번 사진도 나왔고요. 100% 사진이다.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다 3번을 했어요. 반반이다. 오케이. 정답은 2번입니다. 100%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작은 지구 같은 애들은 여기는 지금 다 지구 같은 애들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여기 지구 보이죠? 지구 같은 애들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못 본다고 그랬죠?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사 목성의 10배 되는, 목성의 20개 되는 거의 뭐 태양 그 사이즈에 막 가깝게 근접해도 아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죠? 이렇게 블루어리하게 보였잖아요. 블루어리가 우리말로 뭔가. 예? 뭉뚱그려 보인다, 뭉뚱그려 보여. 근데 여기 보면 질감이 막 있어요. 지구처럼 여기 보면 질감, 색깔도 있고 뭐 바다도 있는 것 같고 막 구름도 있는 것 같고 죽었다가 한 10번을 깨어나도 이건 못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전부 그림이다. 100% 그림이다. 제가 그 나사에서 일할 때 이제 한국인 이 연구원을 제가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구원을 이제 그 한 20 거의 20년 전이죠. 그 연구원을 한 10년 전에 한번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쪽에 갔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더니 이제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요거 한번 볼래 하고 제가 이제 요 강의를 또 이제 한 게 이제 유튜브에 있는데 그걸 보내줬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그림이에요. 이제 이러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시험 받아 갖고 온 거야. 시험 받아 갖고 아니 이게 다 그림이라고요. 제가 알아볼게요. 막 이제 이제 씩씩거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사에서 지금 벌써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고참이죠. 연구원으로서. 근데 그리고 연구하는 자기 연구하는 건물 건너편이 이제 이런 것들을 건너편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동이에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이쪽 전공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거 항상 보는데 나사에서 일해도 몰라요. 자기가 관심 갖고 연구하지 않으면 나사에서 일을 해도 몰라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낫지가 않아요. 자기 분야 벗어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틀렸어도 걱정할 게 없다. 나사 연구원도 틀렸는데. 다 그림이다. 하도 이걸 못 맞춰서 제가 이제 그림이라고 막 썼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그래도 한 95%는 사진이고, 아니 95%는 그림이죠. 그 중에 5%는 사진 아닐까요? 100% 그림. 네, 100% 상상합니다. 100%. 여기 뭐 그럴듯하잖아요. 여기 보면 막 행성에 막 이름도 있고 여기 뭐 이제 여기 13광년 떨어졌다, 16광년 떨어졌다.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데 있어도 못 봐요. 여기 보면 색깔이 다 있잖아요. 색깔 몰라요. 질감은 뭐 절대 몰라요. 얘네들은 다 상상도예요. 상상도.
그러니까 뭐 대중을 속이려고 이렇게 그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뭐 이제 대중한테 좀 어필하려고 뭐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그죠? 하지만 그림일 뿐이다. 네, 그런 거 여러분 좀 한번 알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여기 엑소플래닛 써 있죠. 엑소플래닛 익스플로레이션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웹사이트가 전문 웹사이트가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게 5,440, 지금 한 5,500개 됐겠네요. 5,500개 거의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 5,500개는 아직 안 됐겠다. 예, 지난달에 제가 이제 이건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오른쪽에 보면 by method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 트랜짓, 그다음에 radio velocity 두 군데 있죠. 트랜짓가 가장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노란색 트랜짓. 자, 여기서 y축이 저기 질량이에요. 그래서 1이 지구의 질량. 그다음에 x축은 공전 주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얼스 데이로 했으니까 365가 이제 지구죠. 그래서 목성이 어디였나 해봤거든요. 목성이 여기 있어요. 자, 저게 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위로는 목성보다 큰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 축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스케일. 로그 스케일 알죠, 여러분? 네. 알죠? 여기 보면 일씩 100천만이 1, 2, 3, 4, 5가 아니라 일씩 100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위로 가면 10배예요. 네, 한 칸 위로. 여기서 한 칸 위로 가면 10배.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X축도 일시 100천만이거든요. 여기서 한 칸 밑으로 가면 공전주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지구는 어디 있나? 자, 지구와 같은 행성 있어요, 없어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에이, 그래도 여기 비슷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그 너무 좀 우기는 거 아니에요? 옆에 지구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공전주기 이렇게 했네요. 자, 여기 공전주기 잘 보면 여기면 한 100일 되죠, 100일. 여러분, 그 수성의 공전주기가 어떻게 돼요? 89일인가 그래요. 수성이 얼마나 태양이랑 가까워요? 여러분 다 알죠? 그죠? 네. 엄청 뜨거운 돌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지구를 그 수성 위치에 갖다 놓으면 이 대기랑 이제 바닷물이 다 끓어서 증발합니다. 그래서 없어져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요 옆에 있다고 지구가 같은 게 아니에요. 요 옆에 있는 이미 뜨거워서 안 됩니다. 여기 뜨거워서 안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요 위에는요. 야, 여기 위에만 해도 벌써 확 커져서 안 돼요. 지구보다 훨씬 커집니다. 여기 해왕성만 해야 돼요. 여기만은. 요 밑에는 요 밑에 한 칸만 가면은 뭐 화성만 해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와 같은 게 발견된 적이 없어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지구와 같은 게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기술이 이제 덜 발전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트랜짓, 뭐 레이디오 빌라스 이런 게 이제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못한 거지. 먼 미래에 제임스 웹의 할아버지 되는 제임스 웹의 뭐 한 10,000배 더 좋은 게 이제 나온다고 상상을 하면 뭐 발견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발견이 돼도요. 잘 보세요. 발견이 돼도 여러분 이게 이제 HR 다이어그램 알죠, 여러분? 천문학 저기 과학 시간에 안 배웠나? 이게 이제 별의 광도와 뭐 크기와 나이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태양이 이제 요즘에 태양이 G스타인가요? 태양이 한 여기 있네요. 네, 태양이 굉장히 사실은 안정된 별이에요. 여기 태양 보이지도 않죠? 여기 뭐 베텔주스 있고 뭐 훨씬 더 큰 별만 해요. 태양 같은 안정된 별이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이렇게 관측을 해봐도. 다른 거는요. 태양의 코로나에 막 수천 배 되는 게 해가지고 다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안정된 별이 없고요. 네. 하여튼 뭐 태양은 굉장히 안정된 거고. 자, 갑자기 안 넘어가지. 이런 코로나가 있지만 이 정도가 안정된 거랍니다. 그다음에 지구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이제 이 liquid water, 그죠? 그 물이 이제 물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최적의 이제 위치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자전축 같은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적당한 각도로 이제 기울어진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햇빛이 골고루 비치는 역할을 해줘서 기울기가 더 커지면 계절별 변화가 극심해져서 이제 살기 점점 힘들어져. 마치 우리가 뭐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것 같이 돼버릴 수가 있고요. 기울기가 작아지면 그 반대로
적도는 타고 극지방은 얼고. 네. 갑자기 안 가죠? 네.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도요. 우리가 자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자전도 속도가 10%만 느려져도요. 낮밤의 기온차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기 어렵게 되고 10%가 빨려지면 태풍 등 기상이변이 맨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태양에서 이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오는데요. 그게 이제 자석 그다음에 우리 대기에서 막아주거든요. 만일 막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방사능 피폭을 매일 하며 살게 돼요.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개기일식하면 달이 정확하게 달의 그림자가 달이 태양을 가리죠? 그죠? 근데 보면 크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왜 태양하고 달하고 크기가 똑같을까요? 멀리 떨어져 태양이 네, 왜냐하면 태양하고 이제 달하고 뭐 크기가 한 400배 차이인데 또 거리도 한 400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 거예요. 우연도 분수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 만드셨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쉽겠죠? 그다음에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딱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음력 가끔 어른들이 음력 뭐 생일 뭐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저도 헷갈려요.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옛날에 니니웨에서 어디에서 일식이 있었다, 몇 년도에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거하고 역사 기록하고 해서 아 성경에 이런 것이 사실이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다 따져보고 시험해보고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근데 만일 이게 이제 자전주기, 공전주기 뭐 이런 게 지구하고 딱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요. 역사를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이런 미세 조정을 보면요. 아무리 지구와 똑같은 거 실제로 발견했어도요. 이 미세 조정된 것까지 다 발견하고 그런 걸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뉴스에서 나온 뭐 뭘 발견했다는 게 여태까지 실제로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실제 발견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으니까 비슷한 게 나오면 발견됐다 그러고 막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굉장히 이제 미세 조정됐는데 지구 말고 이 태양계에 있는 돌덩이만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있잖아요. 걔네들보다 더 큰 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계에도. 근데 굉장히 이제 불규칙하고 분균열하고 이제 그 카이펄 벨트라는 이제 그 명왕성 근처에 있는 거기에 많은 돌들이 있고요. 예. 명왕성에 또 명왕성도 명왕성을 도는 돌이 저기 달 있는 거 알아요? 그 달이 있고요. 그 달을 도는 조그만 달이 또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몰랐죠? 하여튼 막 별별 게 다 있는데 지구와 같이 이렇게 미세 조정돼 있는 데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하느님이 이렇게 만드셨나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대답할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한 거는 지구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둥그라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지으셨으니 나의 영광과 나의 네, 아멘. 네, 그래서 지구는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학생이 다른 행성에도 살 조건이 돼서 사람이 이주할 걸 알아본다 그런 것은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화성으로 이주한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지. 뭐 지구가 오염으로 인해서 막 해서 사람이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되고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는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10분 휴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